네, 지난 18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데이트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 조항 적용을 제외하면서 처벌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네,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이 됐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오늘 시사와에 대해서는 끊이지 않는 스토킹 그리고 데이트 폭력에 관해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세영 캐스터와 광주 여성의 전화 임수정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대표님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어떤 게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현재 스토킹 범죄가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네,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 처벌법 제2조 정의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법적으로 규정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할 때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네. 요약하면 스토킹 처벌법이 정의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접근하고 연락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고 이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했을 때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따라다니고 접근하고 연락하고 이 세 가지인데 사실 법적인 정의로만 이 스토킹이란 범죄를 이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는 좀 어떻습니까? 네. 너무 협소한 범위여서 사례를 좀 들어드리면요. 우선 스토커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장소, 말하자면 집이나 동네, 회사 그리고 학교가 공포의 공간으로 변해버립니다. 일상생활 공간의 침해로 집과 직장을 잃고 정서적, 경제적으로 그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해자가 스토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존에 알고 지내던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단절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사회적 네트워크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스토킹은 연인 관계나 데이트 관계 또 부부 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됩니다. 게다가 스토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제한하면서 본의 아니게 익명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스토킹 피해자의 가장 큰 고통은 평생 나를 따라다니면 어떡하지라는 공포라고 합니다. 아무리 피해자가 피해 다녀도 가해자가 단 한 번이라도 다시 접근을 시도하는 순간 피해자에게 스토킹은 현재 진행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스토킹 범죄가 굉장히 다양한 피해들을 발생시키는 것 같은데요. 이런 스토킹 범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데이트 폭력 문제도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이 데이트 폭력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데이트 폭력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네.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또 이별을 하더라도 주변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도 데이트 폭력에 속합니다. 그래서 데이트 폭력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데이트 관계는 좁게는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를 말하고요. 좀 더 범위를 넓히면 맞선이나 소개팅, 채팅 등을 통해서 연애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를 포괄합니다. 요즘은 사귀는 것은 아니지만 호감을 느끼고 있는 관계, 상태를 보통 썸 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 썸 타는 관계라고 표현하는 그 관계까지를 포괄해서 데이트 폭력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안타깝게도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관련된 소식들을 참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광주와 전남의 실태는 좀 어떻습니까? 광주경찰청과 전라남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 광주에서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301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남 지역도 335건으로 121건이었던 2019년 그리고 72건이었던 2020년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경찰청의 데이트 폭력 현황 자료를 보면요. 2020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 동안 광주와 전라남도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무려 2,5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10월에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범죄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취재를 해봤더니 우선 법적,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피해자가 온전히 보호받기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또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안전 이별이란 신조어가 있습니다. 사귀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스토킹이나 감금, 구타나 협박 없이 자존감을 지키면서 이별하는 걸 뜻하는 말인데요. 안전 이별이란 신조어까지 생겨날 만큼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그 후로 상황은 나아졌을까요? 스토킹 처벌법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30대 여성이 숨진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12 신고 건수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데이트 폭력은 94.4%, 스토킹은 23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난 지금 오히려 스토킹 범죄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법적, 제도적 한계가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피해자들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사실 이게 처벌까지는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 그리고 그 처벌의 수위가 벌금형 정도에 낮춰질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그럴 경우에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무서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 전에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법률에 보면은 이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면 반의사불벌죄로 합의가 되면은 종결이 되거든요, 사건이. 이런 게 아마 반의사불벌죄의 한계라고 보여지는데, 이러다 보니 계속해서 해당 범죄 신고율은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스토킹 범죄 구성 요건이 많아서 피해자는 피해 정도를 수사기관에 입증해야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2차 피해를 겪기도 합니다. 일선에서는 이제 범죄 행위가 미비하다라는 이유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보호를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 초동절 조치가 조금 미비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스토킹 행위로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피해자가 피해자 진술하기 전에도 이제 신고한 사실만으로도 일종의 충분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호 조치 절차가 신설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피해자가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데이트 폭력 피해를 겪었지만 그 경험을 글로 정리하기를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의 연애는 안전한가요?라는 책을 펴낸 연아 작가입니다. 헤어진 후에 데이트 폭력에 관련된 책을 찾아봤었는데 가정폭력 피해자가 쓴 책이 참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은 경험을 한 다른 피해자들에게 당신과 같은 피해를 겪은 사람이 있다고 같이 위로를 하고 싶었고 피해자로서 목소리를 내고 싶었습니다. 연아 작가는 데이트 폭력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편견 어린 시선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데이트 폭력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뉴스에 가해자들의 언어가 많이 실리잖아요. 헤어지자고 해서 혹은 홧김에 이런 표현들이 제목에 등장하고 하는데 그게 좀 우리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법적, 제도적 문제도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회적 인식의 변화라고 강조합니다. 사회에서 어떤 행동에 대해 그것은 폭력이다,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인식과 또한 피해자에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피해자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등장했을 때 피해자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꿔나가고 피해자를 위해 목소리를 내며 연대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그런 사회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영상을 보니까 여전히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데이트 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첫
첫 번째 통념으로는 피해자가 맞을 짓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가해자는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 피해자에게 돌리는데요.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또 어떤 형태의 폭력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폭력은 그냥 폭력일 뿐이고 범죄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때리지만 않으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가해자는 자신의 폭력을 실수라고 포장하거나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더 잘해주면서 정말 때리지만 않으면 좋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런 착각이 폭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족쇄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피해자도 좋으니까 계속 만나는 거 아니냐라는 통념입니다. 네. 그런데 헤어지자고 했을 때 당하게 될 더 큰 폭력이 두렵거나 또 좋게 안전하게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으로 참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트 관계에서의 폭력은 이런 다양한 통념과 사회 문화적 분위기가 내재해 있어서 적극적인 대항을 하거나 그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의 피해자가 된다면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돼 시행 중이라서요. 경찰에 신고하는 게 첫 번째로 할 일입니다. 피해를 그냥 견디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하시고요. 접근 금지 신청이나 신변 보호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게 스토킹인지 아닌지 스스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유형 안에서 지속성과 반복성을 보는데요. 그래서 한 번인데 이게 스토킹일까라고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 같은 기관에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 또한 혹시 나중에 법적 절차를 밟게 될 경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려면 우선 상담부터 좀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지금 전국의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스토킹 관련 상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의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만은 이 광주 여성의전화 인권상담소나 또는 가까운 그 상담소를 검색하셔서 상담을 하시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광주 여성의전화는 그 단기 시설이긴 하지만 비혼 여성 피해자들이 일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쉼터도 마련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상담하시면 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뭐 전세영 캐스터의 취재 영상도 봤지만 스토킹이나 이런 데이트 폭력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보통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요.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와 지원 그리고 인식 개선 등 그 3가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는 그 스토킹 처벌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어서 시행 중이지만은 아까도 잠깐 나왔던 것처럼 많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스토킹 범죄에서 사이버상의 스토킹을 포함한 좀 더 포괄적인 정의가 필요하고요. 또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률이 빨리 제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스토킹이 범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아직도 친밀한 관계 혹은 구애 행위라는 틀 안에서 스토킹을 파악하려고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두 사람만의 문제라거나 혹은 단순한 구애 행위가 아니라 권력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성 폭력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왜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지 또 왜 상대방을 감시하려고 하는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그건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성차별적 의식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력으로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힘으로 폭력으로 상대방을 억압하려고 한다면은 우리 사회의 그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성차별 구조의 변화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사와에 대해서는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